새해 목표로 독서 다들 마음속에 품으셨죠? 근데 혹시 그 책 벌써 책장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책 한 권 끝까지 못 읽는 거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요, 그냥 글자만 읽는 걸 넘어서 책이랑 진짜로 통하는 법,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책을 딱 펼쳤는데 며칠 못 가서 스르륵 책장에 다시 꽂아두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오랜 고민이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책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그 이유가 알고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독서를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는 아예 시작할 때 나타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막 책 읽는 재미를 붙이려고 할 때 나타난다고 해요. 대체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은 잘못된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운 상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독의 함정이에요. 이건 좀 의외죠? 책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와, 더 많이, 더 빨리 읽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글자만 휙휙 넘기게 되고 결국엔 지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책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책 읽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휴, 이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굳었나 봐. 과연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요. 독서교육 전문가이신 최승필 작가님은 이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성인들은 살아온 인생 경험이 있고 배경 지식도 훨씬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책 내용을 더 깊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와, 나이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문해력의 수준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읽기 도구랑 이 책이 요구하는 읽기 도구가 서로 안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 그냥 글자 읽는 능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1차 문해력이 있는데요. 이건 글에 쓰인 그대로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을 읽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특별한 배경 지식 없이도 술술 읽히는 장르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도전하고 싶어하는 책들 있잖아요. 좀 깊이 있는 교양서나 문학 작품 같은 것들. 이런 책들은 2차 문해력이 필요해요. 이건 마치 친구가 말은 안 해도 표정만 보고도 쟤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처럼 글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인 거죠. 우리가 책 읽기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능력을 제대로 훈련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이 뭔지 알았으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막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진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책을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맞는 좋은 책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아무리 비싼 명품 옷도 나한테 안 어울리면 끝이잖아요? 책도 똑같습니다. 독서는요, 남들이 좋다는 베스트셀러를 읽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인생책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거예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단 제목을 쓱 훑어봐요. 이거 좀 끌리는데? 하는 게 있으면 집어드세요. 그 다음에 뭘 보냐? 바로 두께. 딱 봤는데 와, 이건 벽돌인데?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괜찮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딱 5페이지만 읽어보는 겁니다. 잘 읽히네. 이해도 잘 되네. 그럼 바로 그 책이에요. 자, 그렇게 빌려온 책은 집에서 30페이지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3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영 재미가 없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덮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예 그냥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권수 한 15권쯤 확 빌려보는 건 어떠세요? 목표는 이걸 다 읽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책 무더기 속에서 나랑 운명처럼 만날 단 한 권의 보물을 찾는 그런 탐험인 거죠. 읽어야만 해. 이 부담감 대신에 어떤 보물이 숨어 있을까 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독서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성공은요, 책 한 권을 다 읽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한테 맞는 책을 내 손으로 골라냈다 하는 그 경험 자체입니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앞으로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 정말 단단한 벽돌 한 장이 되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책을 고르는 법을 배웠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책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짜 제대로 된 독서는요, 마치 세 가닥의 전선이 꼬여 있는 것과 같다고 해요. 첫 번째 가닥은 그냥 글자 그대로 텍스트의 내용을 따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 가닥은 근데 작가는 왜 하필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하고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닥은 나는 이 부분을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런 감정이 드네? 하고 내 안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짜 깊은 독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요. 너무 잘난 척하면서 에이, 작가 생각은 틀렸어 하지도 말고 반대로 너무 주눅들어서 작가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딱 그 중간에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저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는 자세,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읽기, 즉 정독은요, 빨리 읽는 속독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몰입의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감동적인 영화 보면서 2배속으로 틀어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데 2배속으로 막 빨리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깊은 생각을 이해하려면 내 생각도 그 속도에 맞춰서 깊게 빠져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보면 독서의 핵심은 내가 직접 선택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깊게 몰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원칙 있잖아요. 이건 우리 어른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책이랑 친해져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책 읽기 교육할 때 목표를 딱 하나만 정해야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지식은요, 책을 좋아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 선물 같은 거지 절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고 그걸 부모님이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발 이거 꼭 읽어야 해 하면서 학습 만화 들이밀고 다 읽었다고 독후감 쓰라고 하는 순간 아이한테 책은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려요. 이야기가 좋아서 반짝이던 그 눈빛, 그걸 지켜주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독서의 진짜 힘은요, 몇 권을 읽었느냐, 얼마나 빨리 읽었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한 권의 책, 이 책에 온전히 빠져들어서 집중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속에 저 책 진짜 읽고 싶은데 왠지 나는 못 읽을 것 같아 하고 묻어뒀던 책 혹시 한 권쯤 있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다시 그 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독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릴지도 모르니까요.